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만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어진 이 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에 대해서 줄탄핵을 한 거 31번이 아니라 10서너 번 정도 된다라고 말한 게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권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거부권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30몇 번 했다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통령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보시죠. 마치 이제 고등학교의 졸업사진을 방불케 한다라는 평가가 또 나왔던 민주당이 윤 정부 2년 반 동안 추진했던 31명의 이 탄핵 추진 명단입니다. 물론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31건을 줄탄핵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10서너 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중복했다가 빼고 한 거 빼고 헌재로 넘긴 것만 카운팅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13명 밖에 밖에라고.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13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지난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탄핵 소추가 된 게 제가 알기로 아마 한 10건 이내일 겁니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시도만 31번 탄핵 소추 시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된 게 이제 13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글쎄요. 그리고 또 이 거부권 행사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국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내세우고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따라 통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법사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게 좀 수기 기간이 필요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소위 자체 구성을 자신들만으로 해서 무소속도 자기 편 무소속으로 해서 그냥 금방 통과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법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 국민들의 생활과 어떤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법안을 숙성하기도 하고 1년 동안 논의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또 서로 타협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 있었던 민주당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행동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특히 더나 이재명 후보를 대표 시절에 만나지도 않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을 내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듯이 거부권도 41건 밖에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도 지금 탄핵을 14건밖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책임은 없고 상대방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 짧은 한 2년 기간 동안 탄핵 소추를 14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한 게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또 거부권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야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제가 국회를 한 30년 취재를 했는데요. 처음 보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은 1도 없고 당신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이 것 자체가 보면 어제 토론이 결국 정치개혁과 앞으로 저거였는데 앞으로 정치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밖에 없습니다. 예, 조기현 위원장님. 1차, 2차 토론 이후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상대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연장선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31명을 한 번 탄핵 추진했다고 했는데 13번, 14번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은 조사. 이 정도 밖에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실언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반론 주시겠습니까? 14명이 매우 적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니죠. 김문수 후보가 31명을 탄핵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의미 전달이 잘 못 될 것 같으니까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해서 국민의힘이 이 줄탄핵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부풀리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저 내용들을 보면 저렇게 이 이름이 등장하면 31명이 마치 다 뭐 탄핵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국정을 중단시킨다. 탄핵 그 소추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 저 중에 14명만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출됐다가 철회되고 반복되고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죠. 이제 그 측면에서 얘기하다 나온 과정이고 14명의 탄핵이 뭐 그 이전의 정권에서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같이 봐줘야죠.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래서 이게 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계속적인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소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국회는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부권 문제는 44번 이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의 의지를 한 번이라도 보였냐는 겁니다. 3년 내내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일정 양보를 하고 들어주고 협의를 통해서 합의 통과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 문을 닫아놓고 안 들어주고 법안이 들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결국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뭐 독주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민주당에 져라. 지금 와서 사과하라. 그러기엔 그 결과를 비상계엄 내란으로 종식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 그토록 요구하는 방식의 대화, 협치, 그걸 통한 합의된 어떤 법안 통과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 관건은 또 국민의힘에 있다. 만약에 여야 관계가 그렇게 정리된다면 협치하겠다는 거고요. 통합의 정치 하겠다는 것이 예. 분명하고 실제 그렇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